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의 시청률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전 이 음악만 들으면 수사반장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음악 선택이 아주 탁월한 거죠. 우리한테 이런 연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음악을 선택한 우리 제작진분들의 이 능력도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참 이 황의조 씨 문제요. 이제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영국 2부 리그 선수는 아직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이게 국가대표를 일시 박탈을 했는데 이 조치가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네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축구협회가 수사기관이 명확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죠. 사실 대표 선수에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 그 근거가 빈약하다면 마땅히 협회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겠지만 이 사안은 그와 같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마냥 근거가 빈약하다고 치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국가대표는 당연히 출중한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그 명예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일정한 도덕성과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가대표팀에 계속 차출될 때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 국민들이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을 고려한다면 더 일찍 국가대표 선발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좀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네네, 좋아합니다. 근데 좀 기분 안 좋으셨지 않아요? 그쵸. 사실 뭐 저도 여성의 입장에서 지금 이게 일반 범죄라기보다는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성범죄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피해자가 뭐 한 명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도 사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사안에서 뭐 단지 축구 선수니까 그리고 뭐 게임은 별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아직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출전을 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제 뭐 물론 저도 축구 팬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같은 여성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너무 축구 관점, 축구 자체의 관점에서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뭐 황의조 씨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상당히 경기에 못 나온다 그러나요?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는 예. 제가 처음 들었네요. 뭐 또 우리 제작진이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네. 빨라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럼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근데 뭐 이 사람 관련된 불법 촬영 정황이 또 발견이 됐다며요. 이 영상과 사진이 유포된 이후에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촬영 대상자인 여성들 중에 한 명이 영상 통화로 황의조 선수가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를 해와서 응했더니 몰래 녹화를 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녹화를 한 것인데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이 뒤늦게 그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합니다. 황의조 선수가 여성에게 촬영 사실을 그 전후에 알렸는지 여부와 평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경찰이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만 이 사실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이 사안은 황의조 선수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는 이상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 시청 혐의를 의유로 할 것인가 상당히 난점이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그 모습을 촬영했다. 직접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영상 통화하는 그 촬영물 자체를 다시 촬영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직접 신체를 촬영해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할 것 같고 만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의율해야 할 것 같은데 소지보다는 직접 촬영죄가 그 형량이 더 높긴 합니다. 이 부분 법리 검토는 필요한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이 누적이 그러니까 원래 밝혀진 부분이 하나 있고 이게 또 밝혀지면 이게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두 개의 혐의가 경합범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 경합범 가중이 될 경우에 이제 정한형 중에 중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게 뭐예요? 경합범이 가중이 지금 되면 경한형? 중한형. 중한형이라 하면 이제 상한형. 그러니까 하한형이 있고 상한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년 이하 뭐 3년 이하 뭐 1년 이상 뭐 3년 이하 할 때 그 3년이 상한형인데 그 상한형에서 상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 같은 경우에도 촬영죄뿐만 아니라 추가로 뭐 소지나 저장죄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정한형의 상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될 것이고요. 또 추가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한 명이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유사한 어떤 동종의 범죄가 지속되는 어떤 그러한 습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습범 가중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습범 가중은 이제 정한형, 그러니까 상한이나 하한이나 관계없이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합범 가중뿐만 아니라 상습범 가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깜빵 갈 수도 있겠네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한 사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은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만 촬영보다는 유포가 실제로는 더 큰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정형 자체는 동일합니다만 유포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유포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데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고 즉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촬영 내용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때는 촬영 자체만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즉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2차 가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의조 선수 측이 앞선 사건의 피해자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원을 일부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밝힌 바가 있죠. 물론 그 단서를 밝히게 된 맥락을 살펴보면 그동안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인물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사람들이 듣고 추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면 2차 가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물론 2차 가해 중에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목적 협박이라고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할 때는 상당히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뭐 이 구성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선 치더라도 나중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유죄로 선고받을 때 양형 가중 요소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종합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2차 가해는 맞다고 보세요? 네, 보통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본인의 신분의 노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이제 수치심을 느낀 상태에서 신분까지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사회적인 그 시선을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고소를 꺼려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론 황의조 씨가 지금 본인 측의 법무법인에서 이러한 입장문,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느 정도의 신원, 그러니까 방송인이고 그다음에 결혼을 했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신원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알았더라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범죄 여부가 다뤄질 수 있지만 이걸 범죄 여부를 다 떠나서 이 부분이 사실 이 법무법인 측에서 굳이 이 황의조 씨를 변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될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공개해서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좀 두렵고 그리고 나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그 공포심을 느낀 거는 사실상 정신적 고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이 사건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다?
저는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물론 당연하죠. 그 변호사는 가해자 측도 대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피해자, 뭐 피의자 다 뭐 N번방 할 때도 했었고요. N번방 네, 관련된 사건들도 했었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러한 과거에 다루셨던 사건에 비해서 이 사건이 좀 특징적이라고 그랬다. 더 좀 문제가 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문제되는 대다수의 사안은 서로 기존에 알지 못하거나 처음 만났거나 관계가 깊지 않을 때 촬영된 영상물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만 그래도 연인 간에 촬영된 영상물의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특히 앞선 피해자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교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인 간에 촬영된 촬영물이 카메라 등 이용죄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법정형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다른 사건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사실을 더 수준 높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앞선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제시한 대로 지워달라고 했었다라든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걸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간 것에 비춰보면 이런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화 내용 외에도 촬영 전후에 양측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보였는가 그리고 평소 촬영의 여부와 형태 그 지속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촬영물 자체를 두고 나름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촬영물 자체를 보고서도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추단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사기관이 이 정도면 의사에 반한 촬영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면 이때는 황의조 선수가 적극적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님을 항변하지 않으면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의 성격. 과거에 뭐 굳이 N번방 사건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맡으셨던 사건과 비교했을 제가 했던 이제 피해자 예. 고소인 측에서 대리를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도 사실 연인 관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는 저희가 피해자 측을 대리했지만 불송치로 나긴 했습니다. 그 사유가 이제 보통 이러한 뭐 불법 촬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주된 기준은 촬영 당시에 사전 동의를 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그 영상물 자체에서의 피해자의 시선,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지를 사진 자체나 동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촬영 기계의 각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피해자가 그 촬영 기기를 응시하고 있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촬영물에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제 동의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사건은 이제 촬영을 할 그 기기를 피해자가 응시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동의를 했다,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항변을 했죠. 이미 어두웠고 너무 멀었다.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측정도 하고 구조로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좀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연인이었기 때문에 연인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연인 관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뭐 뭔가 명확하게 거부를 했거나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촬영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화 내용, 예를 들면 지금도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내가 그때 싫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전체 녹취록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황의조 측에서 또 어떤 녹취록이나 어떤 대화 내용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은 내가 분명히 그 당시 싫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삭제를 요청했다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황의조가 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빈도수가 적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적지 않습니다. 뭐 교수님과 저까지만 해도 우리 세대는 교재 시에 영상물 촬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른바 우리 촬영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죠. 요즘 20, 30대 연인 간에는 촬영이 상당히 빈번하다고 합니다.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좋아서 촬영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문제가. 예, 관계가 틀어졌을 때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고 연인 간이라고 해도 사실상 당사자 일방의 강요에 의해 촬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영상물 촬영을 두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때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사안이 문제가 될 때는 조기에 수사기관이 의사에 반한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단행해야 범죄 혐의를 적시에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련 영상을 지워버리거나 유포 이후에 자신의 개입 단서를 삭제해버리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촬영이 빈번하고 관련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만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시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유포한 사람이 지금 황의조 씨의 형수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전부터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인 형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해킹당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영상들을 고의로 유포한 게 아니라 본인도 사실은 해킹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황혜조 씨 입장에서도 사실상 본인의 그 영상이 유포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던 사람이 형이고 형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 혐의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쉽사리 단정하지 마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반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해킹의 증거가 있냐? 그건 이제 형수 쪽에 그러니까 혐의 받고 있는 이제 형수의 아마 핸드폰을 포렌식을 한 것 같은데 그 포렌식을 한 결과 해킹한 정황은 없다라고 아마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후에는 명확하게 더 밝혀진 건 없는데 좀 조사를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경찰도 하셨으니까. 형수가 해킹 당했고 다른 누군가가 유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그 주장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봤더니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구속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그동안 뒷바라지 해온 형수가 어떤 억한 심정이 있어서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을까? 그 동기와 배경도 경찰 나름대로 충분히 수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나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만한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겠는가. 특히 경찰이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형수가 아닌 제3자가 행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황의조 선수 측이나 형수 측에서 적극적으로 단서를 제공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간단하게 이런 일들을 당한 피해자들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그렇죠. 사실상 망설여 질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신문에 노출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망설여 질 수는 있으나 그 불법 촬영물을 사실 삭제를 해버리면 삭제를 하고 관련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피의자한테 주지 않도록 좀 신속하게 이제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조한나 변호사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